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의료 남용을 막겠다고 말이다.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 이제는 마음대로 받을 수 없게 된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비급여 진료라 해도 정부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의지다. 국민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며 과잉 진료를 받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슬슬 건강보험이 구조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는 신호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환자 본인 부담률을 대폭 올리는 데 있다. 관리급여라는 이름 아래 의학적 효과가 낮고 남용 우려가 큰 진료 항목에 대해 본인이 최대 95%까지 부담해야 한다니 그야말로 강력한 조치다.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이젠 웬만한 부자 아니면 쉽게 못할 거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가 10만 원이라면 그중 9만 5천 원을 환자가 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고작 5천 원만 부담한다고 한다. 말 그대로 헛돈 쓰지 말라는 경고다. 정부는 또 비급여와 건강보험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행태도 손보겠다고 한다. 예컨대 백내장 수술과 다초점 렌즈 시술을 동시에 한다고? 이젠 둘 다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비급여 항목을 핑계 삼아 건강보험금을 타내던 사람들에게는 꽤나 뼈아픈 조치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실손보험에도 메스를 들이댔다. 이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도 제한적으로만 보상한다. 가령 대형 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증 환자라면 실손보험도 전체 진료비의 81%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실손보험이 만능이라는 착각을 버리라는 것이다. 다만 암이나 중증 질환 같은 경우는 예외로 두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특히 눈에 띄는 건 5세대 실손보험과 기존 34세대 보험 약관 변경 시 이런 새 규칙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오래된 12세대 가입자들에게는 보험사가 보상금을 주고 계약을 해지시키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이제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도 손볼 때가 됐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 모든 조치가 의료비 남용을 완전히 막을 수 있을까? 회의적인 목소리도 많다. 일부 비급여 항목만 관리급여로 등재하면 의료기관들이 규제를 피해 다른 비급여 진료를 늘리거나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규제를 하면 또 다른 규제의 빈틈이 생기는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 또한 건강보험과 비급여, 병행진료를 제한하는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낼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더 광범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런 개혁을 언제까지 얼마나 광범위하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아직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번 개혁은 시작일 뿐이다. 도수치료처럼 남용되던 진료 항목에 메스를 대는 건 필요했다. 그러나 얼마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개혁이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다. 여자들이 무분별하게 받던 도수치료도 이제 손을 볼 때가 됐다.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되고 국민 모두가 더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바랄 뿐이다.